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56회 임시회 이후 제9대 의회에서 처음 맞는 정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개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항상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새 예산안, 심의와 의결 등 시민 일상생활과 서울시 미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빚더미에 눌려 있습니다. 국가 부채만 1,000조 원대이고 가계부채도 1,100조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도 가계도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는데 전셋값은 폭등하고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재정 부족이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예산 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여 24조나 되는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집행부의 여러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인지, 완급 조절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제대로 살펴보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쓰였는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은 없는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잘하고 있는 사업은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제2 롯데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 함몰로 밝혀져 서울 시민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2 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개장을 보는 시민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저층 사용을 먼저 승인한 것인데 개장 뒤에도 크고 작은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시민에 대한 안전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 롯데월드 주변 교통량도 크게 증가하여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2 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에 따른 시민 안전과 불편 사항에 대해 탁상 공론식 대책이 아닌 현장감 있고 실효성이 담보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2 롯데월드와 같은 대형 건축물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 초기부터 안전, 교통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함과 동시에 사용 승인 결정에 앞서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고, 고양터미널 화재에 이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겪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발생한 구룡마을의 12번째 화재는 최우선시해야 할 주민의 생명과 안전 대책을 등한시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는 지하 침하뿐만 아니라 지진, 대형 화재,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한 번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요 안전 정책을 살펴보면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안전 예산도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21일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국세에 편중된 조세 체계를 지방세와 형평을 맞춰 개편하여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복지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되지 않은 복지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을 매우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고 자녀 예산을 전용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비와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 소비세 확대,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 재원의 지방 이양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자구책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비롯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 예산도 최근 4년 동안 4조에서 7조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꼼꼼한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보다 성과 내기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대상자를 당초 2만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8천여 명에 불과하여 130여 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운영 인건비가 150여 억 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00개소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85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편성된 금액은 32억 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2%만 집행되어 예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전시성 정책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책을 정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 되돌리기가 어렵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관리가 부실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목표를 현실화하고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며 엉뚱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관리의 부실함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8억 원을 행사와 축제에 사용하였는데 5억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 16개 중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가 1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축제도 있습니다만 퍼주기식 이벤트성 축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조그만 예산이라도 아끼고 재정을 효율화하여 어려운 재정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학교와 학생이 경쟁과 서열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일반고 살리기와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은 기존 교육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화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논의 속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등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내 일반고 학업 성취도 결과를 보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지역과 학교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이후 감소하였던 사교육비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5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복지 예산이 교육청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은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교육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교육 재정이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라는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초윤장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괄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초윤장산의 자세로 새해 뜻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